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성장 중심의 기술 개발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로 사람과 과학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 고기능 로봇손을 이용한 양팔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 로봇 분야의 선두 기술을 확보한 한국생산기술연구소 배지훈 연구팀.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충남 천안을 본원으로 총 6곳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중 안산연구센터는 우리나라 로봇 기술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선두주자로 꼽힌다. 오전 9시 주간 회의를 위해 연구진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이고 있다. 한눈에 봐도 편안한 분위기. 오랜 시간을 연구소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정도로 다들 친한 사이다. 그 사이 양팔 로봇의 제어와 인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배지훈, 박재한 연구원이 등장했다. 제어와 인지는 다른 분야 같지만 로봇을 구현하는데 서로 꼭 필요한 분야다. 로봇 연구를 한 지 16년, 10명의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배지훈 선임연구원. 그리고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로봇 인지 파트의 담당자로 5년 전부터 합류한 박재한 선임연구원. 마지막으로 팀의 책임 연구원인 백문홍 박사까지 모두 모였다. 지난주에 다시 잘 지내고? 네.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지금 한 명 수업 중이야? 오케이. 자, 오늘 저 누구부터 발표할래? 네,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핸드헬드 3D 매핑에 대해서 저번 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이룬다.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로봇을 향한 열정 하나로 10명의 연구원들은 똘똘 뭉칠 수 있었다. 처음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로봇 대회를 한번 구경을 갔었거든요. 그게 2004년도인데 딱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만들기 힘들거든요. 로봇이라는 게 만화 보면은 뭐 어떤 박사님 혼자 다 만들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학과도 공대 전작가 나왔고 로봇 만들겠다 해서 그리고 대학원도 여기로 진학했고요.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로봇 시장은 약 10조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능형 로봇을 10대 성장 동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는데 인간을 돕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로봇 쪽에서 인공지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로봇 기술이 한층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요. 구글이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로봇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로봇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로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기술에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그거를 보고 이제 따라가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분명히 점프를 확 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현재까지의 로봇은 보통 집게 형태였다. 구조가 단순해서 제어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손을 쓰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연구진은 사람의 손 모양을 완벽히 모방하기보다는 사람 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몸의 뇌 기능을 하는 로봇의 동작 인식 센서가 물체를 인지하면 총 50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양팔 로봇이 8개의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여 물건을 스스로 짚게 된다. 이렇듯 물 흐르듯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라인드 그라스핑 기술 덕분이다. 이 기술로 로봇은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잡아 구멍에 끼워 넣는 폐기놀 작업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0.05mm의 정밀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그라스핑이란 과연 어떤 기술일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물체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잡는 거란 사람들이 하는 잡는 거란 행위가 어떤 건지 거기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무게 정도가 되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를 다 본 다음에 그런 물체에 어떤 식으로 손가락을 몇 개를 사용해서 어디 손가락을 위치해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 하면 시각 정보를 많이 받아서 물체 정보를 다 받아서 그걸 연산해서 로봇이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연산해서 잡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연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 비싼 센서들이랑 그런 것도 있는데 센서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센서들 자체에 오차도 있고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물체 정보를 최대한 빼자고 해서 한 게 브라인드 그라스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브라인드 그라스핑이라는 거는 물체 정보를 받질 않죠. 대신 어떤 물체가 들어오든지 다 잡을 수 있다고 저희가 합니다. 사실 뭐 어떤 물체나 다 잡을 수 있다고는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웬만한 거는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쏙 빼닮은 로봇 손. 다양한 물체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실험은 종이박스. 들어올린 박스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작은 물체들에 도전해보자. 과연 로봇손은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잡을 수 있을까? 모형 바나나를 줘봤다. 쥐고 있는 바나나를 흔들어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잘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도 손가락 힘을 잘 조절해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리기까지 된다. 휴지나 명함처럼 얇은 물건도 문제없다. 정확히 두 손가락으로 사람처럼 명함을 받는 로봇. 정말 놀랍다. 저는 이게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로봇 연구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개발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연구진. 그 선봉에는 늘 고민을 아끼지 않는 배지훈 선임 연구원이 있었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일단 이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직위가 있으면은 이제 그 연구보다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다른 걸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니면은 그 과제나 뭐 그 실생활에 치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어를 엄청 내세요. 그래서 뭐 이것 때 보자 저것 때 보자 이러면은 저는 뭣도 모를 때 그냥 해보자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결과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도전은 다양한 결과를 낳았다. 로봇 인지팀은 로봇을 어느 장소에서도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3차원 입체 지도를 알려주는 영상 시스템을 추가 연구하고 있다.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다는 점. 3차원 입체 지도가 현실화된다면 로봇은 인간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우주 공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 정보는 이제 그 2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사진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색상 정보 그리고 색상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 정보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그 사진 안에 사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진지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차원 센서를 쓰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바로 이렇게 3차원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 값이 이게 요 또한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이동영 연구원은 최근 의료 로봇을 개발하는 데 푹 빠졌다. 양팔 로봇의 로봇손을 이용해 기존 로봇으로는 전혀 시도할 수 없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이제 로봇 손을 이제 손이 없는 환자들을 이제 그 대신해서 그 손으로 작동해 줄 수 있는 로봇 의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사람 인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8개 셀이 있어서 여기에서 근전도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신호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 손의 동작을 이제 추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정확한 생체 신호 분석은 의수 제어의 핵심이다. 측정 장비 착용 후 근육신경의 움직임을 분석해 본 결과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의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연구진들. 그렇다면 연구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로봇 손을 이용해서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존의 이제 로봇들로서는 어려워서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이제 정말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쓰는 도구를 드라이버나 뭐 납땜을 한다든가 제일 궁극적인 목표로 로봇으로 과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사람처럼 이런 것들에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연구소의 퇴근 시간. 식사하러 가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진짜요? 네, 상 받은 것도 있고. 네, 가시죠. 오늘 박현준 연구원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이제 로보타케에 제가 작년에 국문지로 이제 논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나온 논문들을 모아서 이제 상을 주거든요. 네, 작년 3월에 제출했던 것이 이제 2015년도 우수 논문상으로 돼서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심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현준이가 로봇학교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오늘 저 한턱 하는 거니까 잘 먹자. 그리고 저 우수상 받은 걸 축하합시다. 건배. 축하합니다. 모두가 모여 더 뜻깊은 식사 시간. 로봇 연구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더 두렵고 힘들었던 길. 이렇게 모여 웃는 날이 오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날도 참 많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힘이 되어준 동료 연구원들. 서로를 믿고 응원해주며 로봇에 대한 열정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연구소에 아직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낮에 했던 실험 결과를 정리한 이동영 연구원이 먼저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저 안 들어가세요? 내일 발표 때문에 좀 준비하느라. 발표. 준비하느라. 준비 잘 됐어요? 네. 좀 더 하고 가려고요. 예, 고생이 많네. 잘 된 것 같네. 에이. 예. 뭐 내일 발표 잘 하시고. 고마워요. 네. 조지 들어갈게요. 네, 잘 가요. 내일 봐요.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을 지키는 장가람 연구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듯하다. 내일 그 학회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논문 내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해야 돼서 발표자로 만들고 있고요. 근데 뭐 늘 느끼는 거지만 만들어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들 때까지 좀 작업하고 들어가려고요. 로봇 인지팀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탓에 양 어깨가 무겁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물론 예상 질문까지 꼼꼼하게 작성하며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그렇게 연구소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그의 발표 준비는 계속됐다. 다음 날 오전 8시, 장가람 연구원이 발표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올라왔다.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가 주최한 이번 발표에선 최신 로봇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인 만큼 다양한 로봇 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 사이에서 발표를 앞둔 장가람 연구원도 참 많이 긴장한 표정이다. 로봇과 이제 카메라 좌표계 스테레오 시스템에 의한 스테레오 시스템이나 카메라. 드디어 그의 차례. 예, 다음 발표는 키홀 형상물의 삽입 작업을 위한 영상 기반 자세 추정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국세상기술연구원의 장가람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그 키홀 형상물의 삽입 작업을 위한 영상 기반 자세 추정 기법입니다. 한데 지난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 차분하게 발표를 이끌어가는 장가람 연구원. 그렇다면 다른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예, 오늘 제가 발표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성능이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로봇을 조립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장가람 연구원께서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어떤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식을 잘 하고 그걸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연구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장가람 연구원은 오늘 발표에 만족했을까? 오늘 어떠셨나요? 뭐 늘 처음에는 긴장을 좀 했는데 근데 좀 아쉽죠. 근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준비했던 거에 한 80%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약간 항상 늘 아쉽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예, 로봇 핸드 관련해서 기술 이전한 업체가 있는데 기술 관련 사항에서 좀 논의할 게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로봇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배지훈 연구팀은 중소기업과 로봇선 제작 노하우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8x4 정도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센서고요. 그러니까 일축이죠. 일축 센서의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사람 손에 가깝게 바뀐 로봇선의 디자인이 연구진도 신기한 모양. 기술 이전을 받은 뒤 중소기업은 로봇선의 군더더기를 빼 무게를 줄이고 실용성을 높였다. 이렇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나 무한히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연구원들의 또 다른 기쁨이다. 향후 의수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지금 그 하신 걸 보니까 저희 앞으로 많은 또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데들은 보면 그 대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 지금 당장 어떤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의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저희 핸들을 좀 많이 구매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주 지역의 학교 위주로 또 판매가 좀 많이 됐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도 연구소들 중에서 이제 핸들을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 개발한 유명 로봇팔 역시 배지훈 연구팀의 로봇손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40여 곳의 연구소에 판매되고 다 분야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손. 앞으로 연구진은 또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손을 쓸 수 있고 어떤 원리가 어떤 거고 그걸 잘 알 수 있다면 의료 쪽이나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그 의수나 그런 쪽에도 적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봇 연구를 하면서 그 가장 이렇게 이루고 싶은 부분은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 생활을 잘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제 꿈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떤 위험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3D 현장에서 인간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로봇을 만들자. 이 작은 신념 하나로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연구원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땀방울로 탄생한 미래의 로봇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